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내에도 정치라는 게 있는데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목사직, 그러니까 저기 성직,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평신도를 대표하는 네. 이제 그 두 축이 있잖아요. 네, 메인 마이크를 든 사람, 서브 마이크를 든 사람. 그 두 분의 입장 외에, 두 포지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젊은 정치인 같이 젊은 리더십이라는 게 등장할까? 그런 요구가 있을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독일 복음주의 연합교회 20대 이제 여성이 의장이 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뭐 30대 장로는 가능한가? 아니면 장로란 표현이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좀 어색하지만 아니요, 애초에 교단법이 40대 이하가 장로가 되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40대가요? 예. 40대 이하는 안 된다고요? 네, 뭐 30대는 장로가 못 되게. 나이로 제한을 하는 곳들이 있죠? 예, 많죠. 한국 교회가 그러면 좀 젊어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잠깐씩 해보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요즘 갑자기 20, 30대들에게 이렇게 관심,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다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일종의 트렌드라고 보는데, 그 전에 뭐 노인 세대 계속 얘기하고 뭐 노인 인구 뭐 실버 뭐 이런 산업 계속 얘기하다가 한동안 그랬는데 지금 또 쓱 없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20, 30대 지금 막 얘기하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하나였고 뭐 지금 몇 명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금 뭔가를 크게 보려고 하는 뭔가가 아닐까. 저는 항상 모든 트렌드를, 그러니까 움직임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얘기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슬플 수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떠나게 된 계기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노령화돼 있고 네. 청년들의 실제적인 삶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그건 맞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CGN TV인가 거기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인가 하는 다큐를 찍었어요. 근데 청소년 중심으로 청년이 몇 명 나오긴 했는데 너무 울컥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난 교회 끊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끊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억압하고 자꾸 나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됐다 라면서. 근데 제목이 되게 울컥했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역사 동안 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형식을 갖고 오는 거 빼고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 남기평 목사, 그분이랑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청년이 있냐? 근데 이제 없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의 비율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고, 남성 청년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30 남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이나 열패감 같은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성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에 고등학교나 이럴 때,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교회 못 가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취업 안 되고 이러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으로 제가 뭐 제대로 똑바로 안 했거나 이미 나고자라든가 이제 그런 낙인이 찍혀지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쓸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2030 청년들이 그 오늘날 이런 부동산 알바해갖고 지금 월세 내느라 바빠 죽겠는데, 만약에 독립한 경우면 어디 가서 무슨 여유롭게 무슨 어떤 장로 선거에 나가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럴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 아르바이트 휴학을 하고 내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1년간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보내는데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내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자기 돈에 남는 게 20-30만 원.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학기 뭐 이렇게 돈이라 이런 거 벌 수 있냐? 매번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현실을 가진 입장들을 대변하는 얘기들이 교회나 목회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가 청년들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만큼 그 청년들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죠. 근데 네. 즉 드는 생각은 그 연령대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말로 알바 뛰고 그런 그렇게 계층이 빡빡하게 있는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맞아. 청년이 누구냐 뭐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맞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준석 씨가 뭐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내놓고 있는 담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 그것을 사람에게 대변하는 뭐 거죠.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오히려 완전 엘리트시지. 예, 오히려 그 그렇죠. 지금 현재 구조를 굉장히 정당화하는 논리를 굉장히 그렇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그것도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단지 지금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세대 담론이 여기 들어오면서 계급 간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희석화된 그렇죠. 버린 것 같은데 음. 사실은 결국은 계급. 그것 문제까지 같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혹은 20, 30대가 보수화가 된다. 나이가 많아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게 그러면 이제 속설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나 이런 데 보면 40대가 제일 진보적이고 50대가 그 다음 60대는 보수적이고 30대로 갈수록 보수적이고 20대가 근데 상당히 보수적이다.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